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저희 분가하려고 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나를 혼자 두고 나간다고?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받아들임.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엄마, 너무 갑작스럽게 들리시겠지만 우리도 아이 키우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떠나지. 나만 남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안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남편과 함께 웃던 모습, 어린 민수를 안고 있던 모습, 그 옆엔 자신이 좋아했던 책과 화장품이 먼지 쌓인 채로 있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었지. 그 누구도 묻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입술에 색을 입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밝은 얼굴로 말했다. 그래, 너희가 너희 삶을 살아야지. 나도 이제 나를 좀 챙기려고 해. 나는 놀랐다. 어머니가요? 그래. 오래된 친구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녀볼까 해. 나도 나를 살아야지. 이삿날 짐을 나르며 인사를 드렸다. 지원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어머니는 눈물 머금은 미소로 대답하셨다. 그럼 자주 갈게. 차가 떠나고 어머니는 조용한 집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았다. 이제 나의 계절이 시작되는구나. 며칠 뒤 문화센터 강의실. 어머니는 그림 수업을 듣고 있었다.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캔버스를 채워나갔다. 정옥 씨,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강사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내 마음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정옥은 집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쌌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늘 수업에서 그린 그림을 꺼내보았다. 노란 국화 한 송이. 예쁘네요.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을 건넸다.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 마음을 그려봤어요. 며칠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원이가 보고 싶대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자. 주말 지연과 민수, 지원이 집에 왔다. 지원은 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었다. 할머니, 그림 보여줘요. 정옥은 웃으며 그림을 꺼냈다. 지원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진짜 화가 같아요. 지연은 조용히 부엌에서 정옥을 도왔다. 예전 같지 않게 말없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몰랐어. 나한테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지연은 잠시 멈췄다.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요. 분가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땐 잘 몰랐어요. 정옥은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 그땐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했지. 이제 우리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자. 그날 저녁 식탁엔 웃음이 가득했다. 지원은 그림을 들고 뛰어다녔고 민수는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맛보며 감탄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노을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옥은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여행 한번 갈까?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과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친구들은 놀랐다. 내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 정옥이 달라졌네. 그렇게 4명의 친구가 함께 떠났다.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 단풍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기차 안에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이 붉게 물들고 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나는 몰랐을까? 도착한 펜션은 작고 소박했지만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다. 밤엔 모닥불을 피우고 친구들과 옛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너 남편 몰래 통장 만들었잖아. 야, 그 얘기 왜 꺼내? 웃음이 터지고 눈물이 맺혔다. 정옥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 아내, 시어머니였지. 정옥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있었을까? 친구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찾으면 되지.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다음 날 정옥은 혼자 새벽 산책을 나갔다. 안개 낀 산길을 걷다. 작은 절에 들어섰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으러 오셨나요?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요. 그냥 저를 좀 만나러 왔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바람도 나무도 모두 당신을 반겨요. 그날 저녁 정옥은 친구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다는 걸.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거실 창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여행에서 돌아온 정옥은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엔 여유가 묻어났다. 그녀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렀다. 민수는 야근이라 함께 오지 못했다. 어머니, 잠깐 들렀어요. 지원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정옥은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잘 왔다. 밥은 먹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일도 많고 지원이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정옥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집안일에만 매달리셨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정옥은 웃었다. 그땐 나도 몰랐지. 내가 얼마나 나를 잊고 살았는지.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엄마가 된다는 게 나를 잃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옥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너도 너 자신을 살아야 해. 엄마이기 전에 너잖아.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지원을 재우고 차를 마셨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사실 글을 쓰고 싶었어요. 대학 때부터 그냥 묻어뒀죠. 정옥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써. 내가 지원 봐줄 테니까 너는 내 글을 써. 지연은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네요. 그날 이후 지연은 주말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정옥은 지원과 놀아주었다. 둘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날 지연이 쓴 짧은 에세이가 잡지에 실렸다. 그 제목은 다시 마음을 건네다였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뿐 사실 마음은 늘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날 정옥은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과하며 그녀의 떨어진 스케치북을 주워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봤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옥은 웃으며 스케치북을 받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도윤, 60대 중반의 은퇴한 국어교사였다. 그도 같은 센터에서 시 창작 수업을 듣고 있었다. 며칠 뒤 정옥은 복도에서 도윤을 다시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림 참 따뜻하네요. 색이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아요. 정옥은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그렇게 바라봐 준 건 처음이었다. 그 후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도윤은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시가 대신해줘요.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림이 제 마음을 대신 말해줘요. 시간이 흐르며 둘은 매주 문화센터 수업 후 함께 산책을 했다. 도윤은 정옥에게 작은 시집을 선물했다. 그 안엔 그가 직접 쓴 시 한 편이 있었다. 늦은 봄의 핀 꽃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단단했고 더 오래 피었다. 정옥은 그 시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이런 감정 오래 잊고 살았어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다시 꺼내보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정옥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엔 국화가 아닌 이제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도윤에게 작은 그림을 건넸다. 그림 아래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내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정옥은 도윤과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녀는 매주 문화센터에서 그를 만나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날 정옥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나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지연은 놀란 눈으로 정옥을 바라봤다. 좋은 분이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냥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사랑을? 이 나이에? 하지만 곧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분 어떤 분이에요? 정옥은 미소 지으며 도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퇴한 국어교사였고 시를 쓰는 분이며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며칠 뒤 정옥은 민수에게도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민수는 당황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연애하신다는 거야? 그래. 놀랐니?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옥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랑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야. 며칠 뒤 정옥은 도윤을 가족에게 소개했다. 작은 카페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지원은 도윤에게 할아버지예요? 라고 물었고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친구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겠네. 지연은 조심스럽게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정중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정옥을 바라보는 눈빛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지연은 정옥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분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 그날 밤 정옥은 창가에 앉아 도윤에게 받은 시집을 펼쳤다. 그 안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의 계절에 함께 걷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삶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구나.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옥 씨, 다음 주에 남해로 같이 가보실래요? 정옥은 잠시 놀랐지만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다. 남해요? 바다 참 오래됐네요. 그들은 조용한 펜션을 예약하고 평일 아침 일찍 출발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정옥은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빛이 번지는 들판, 노란 유채꽃이 길가를 물들였다. 이렇게 예쁜 걸 왜 나는 몰랐을까? 정옥이 중얼거리자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거죠. 남해의 바다는 잔잔했다. 둘은 바닷가를 걷고 작은 갤러리와 책방을 들렀다. 정옥은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집어들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피어난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 말 참 좋네요. 저녁엔 펜션 마당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말없이 기타를 꺼내어 조용히 한 곡을 연주했다. 정옥은 눈을 감고 그 선율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엔 오래된 그늘이 걷히고 있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이 여행 제 마음을 다시 걷게 해줬어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옥 씨와 함께라서 저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정옥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남해의 바다처럼 조용히 다가온 당신.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기고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남해 여행을 다녀온 후 정옥과 도윤은 매주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다. 도윤은 시를 쓰고 정옥은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엮여갔다. 지연과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랑이 나이와 상관없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지원이는 도윤을 시 할아버지라 부르며 시를 따라 읽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정옥은 가족과 도윤을 모두 초대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과 도윤의 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날 정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삶이 나답다고 느껴져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정옥으로. 지연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정옥은 웃었다. 나도 너희 모두를 사랑해. 그리고 나 자신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정옥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은 가족에게도 새로운 인연에게도 따뜻하게 번져갑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